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오늘은 일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포기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당시 힐타임스의 내용을 인용을 해서 좀 소개를 드렸어요. 해당 기사에서 이제 캐나다 방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일본이 캐나다 잠수함 포기를 왜 했는가 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한번 또 보기도 했는데요. 구독자분께서 일본이 캐나다 잠수함을 포기한 이유 중에 몇 가지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이런 내용을 잘 정리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의 목적은 일본의 캐나다 잠수함 포기에 대한 이유 중에 맹목적이고 근거 없고 카더라 라는 구식의 고정관념에 대한 그런 사유들을 좀 어떻게 보면 타파하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구독자분께서 흔히 말하는 그 알려진 포기 이유들이 여러 개가 있었고, 그 이유들이 조목조목 왜 말이 안 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근데 제가 좀 시간상 이유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정말 많았거든요. 한 4가지, 5가지. 근데 제가 좀 시간상의 이유로 그나마 좀 빈번하게 그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2가지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서 왜 일본이 해외 이런 사업들을 참여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주로 2가지 이유가 많이 나와요. 첫 번째는 자국 내 생산 물량이 충분하다라는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일본이 이제 해외로 기술 유출을 우려한다라는 이런 댓글들이 참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이 두 내용들을 근거를 통해서 이 부분은 좀 주장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본 내 생산 물량이 충분하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는 왜 나왔냐? 10년 동안 꾸준히 한 척씩 건조한다는 계획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요. 일본은 NDS 국가 방위 전략에 따라서 일본 내 방위 산업 기반을 유지하고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타임라인을 가지고 이런 계획들을 중장기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타임라인에 따라 좀 정리를 해보면요. 201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완화해서 해외에 이제 기술이나 장비를 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이 목적은 당연히 일본 내 방위 산업의 활성화와 자국 내 해군력을 좀 현대화하기 위한 이 방안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통해 2018년 5년,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웁니다. 방위 계획 대강, 이게 좀 일본 표현인데요. 이 대강이라는 말이 그 아마 가이드라인, 내셔널 디펜스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렇죠? 그런 이제 계획, 그리고 방위력 정비 계획을 실행함으로써 중기적으로 5년마다 그 방위력 증강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이게 2018년도의 내용이고요. 이제 2021년부터는 이런 계획에 따라 이제 건조하려던 전력들이 하나씩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모가미급 포위함이 첫 번째로 이제 함정이 진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스텔스 설계와 다목적 기능을 갖춘 최신 호위함을 보유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런 의미 얘기를 하면은 댓글에 야, 그런 거 알아서 뭐하냐, 이런 댓글도 있는데요. 사실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상대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 그러니까 why, 그렇죠? 이유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적대적이라면 그 이유에 맞게 우리도 그에 따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자, 일본은 현재 우리와 많이 가까워져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국에 있고 과거에 또 우리에게 한 잘못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목적을 알고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이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뭐냐? 이건 일본 방산 활성화의 실체적 시도탄이라는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뭔가 실체가 나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2022년으로 넘어와서 이제 2022년부터 현재까지는 매년
한 척씩 모가미급 호위함을 추가 건조 및 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10척 이상의 모가미급 계획이 있고 매년 한 척씩이 나올 거다라는 이제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계획은 2032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32년까지 계속 배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기존의 노후된 그 아사기리급과 아부쿠마급까지 단계적으로 함정을 대체하겠다는 이런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의 체계적인 타임라인을 가지고 일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도 확실하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책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돌아와서 즉 일본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꾸준하게 지금 배를 뽑아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자국 내 생산 물량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해외에 이제 뭐 수주 이런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한다. 그 반박의 근거로는 첫 번째, 야 니네가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여태까지 프로그램을 참여했냐 그럼. 자, 이 근거는 뭐냐. 2016년 호주 잠수함 사업에 참여를 했었죠. 되게 열심히 했었고요. 결국 프랑스에 패배는 했지만 이런 뭐 예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얼마 전 저도 이 채널에서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그 이집트의 잠수함 사업에 되게 적극적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일단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그 조선소와 가와사키 중공업이 합작을 해서 소류급 잠수함을 이제 공급을 할 건데, 그 생산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뿐만 아니라 현지 생산에 관련된 기술 이전까지 생각을 하면서 엄청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대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네 물량이 충분했으면은 왜 이렇게 기술 이전까지 해가면서 해외 사업에 이렇게 열심히냐. 이런 일본의 앞뒤가 맞지 않는 해외 참여 때문에 자국의 물량만으로는 충분하다. 이런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생산 물량이 충분했어. 그치? 이미 자기네는 계획이 2014년, 아까 그리고 2018년까지 쭉 있었잖아. 그렇다면은 그 RF의 요구 시점인 9월에 바로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제가 뭐 힐타임스 캐나다 잠수함 사업 하면서 설명을 드린 건데요. 이 RFI를 일본이 포기하긴 했어요. 근데 언제 했냐? 마감이 11월 18일인데 3일을 남겨놓고 대사관을 이제 통해서 포기를 한다라고 밝혀졌어요. 뭐 그 내용은 힐타임스 기사 그 요약 설명을 제가 설명드린 데도 충분히 나와 있고요.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제가 동영상 더보기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근거들로 봤을 때 RFI 마감 시점 전까지 수주전에 손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자기네 물량이 많았다면 뭐하러 이렇게 힘을 빼. 그죠? 몇 달씩 이런 막 정보전이나 이런 걸 하면서. 그리고 또 그런 걸 어디서 엿볼 수 있냐면요. 캐나다 해군 총장이 그 사업을 위해서 일본과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방문했잖아요. 그 방문 시점이 또 11월이에요. 왜 이렇게 소모전을 왜 했겠어요? 그만큼 야 우리가 뭐 한번 이거 해볼 때까지 해보자. 이런 의미 때문에 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저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보고요. 그 인터넷에서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일본 내 생산 물량이 충분했기 때문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이걸 포기했다. 이런 거는 아까 설명드린 이유 때문에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것도 진짜 상당히 많이 나와. 이게 이제 댓글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 우리 선배님들이 달아주시는 댓글 같아요. 두 번째, 해외로 일본의 자국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도 제가 볼 때 좀 충분하고요. 자, 첫 번째, 무기 수출에 소극적인 일본이 이상하게 호주 프리켓은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이 기사는 항공 만능론의 기사인데요. 일본이 만약에 이번 호주의 프리켓 사업에서 수주를 한다면 간이며 쓸개며 다 빼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걸로만 뭐 얘기하기엔 좀 약할 수 있겠죠. 그냥 일개 어떻게 보면은 뭐 군사 전문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일본의 방위성이 만약에 이런 내용의 문서를 공식적으로 배포했다라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뭐 빼박이잖아요. 근데 이 문서가 릴리즈가 됐습니다. 두 번째, 일 방위성이 모가미급을 호주에 수출하면 어떤 조건을 내걸었냐, 이 내용이거든요. 내용은 대략 이래요. 자, 2016년형 호위함
그러니까 01FFM 모가미급을 완성품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부품 그리고 기술 정보까지 모든 이전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이게 배포가 됐냐면요. 이 내용도 항공 만능론에서 이제 배포가 된 거고요. 방위성에서 관련 이제 기술들을 모두 호주에 이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냥 의견인가 살펴봤더니요. 정말로 일본 방위성 문건이 이제 배포가 됐고요. 이제 이 문건의 내용은 뭐냐면 제가 좀 길어요. 길지만 핵심적인 것을 뭐 요약해서 말씀드려보면요. 자, 첫 번째,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의거하여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기준으로 호주의 호위함 사업을 심의를 했다. 그 결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심의 결과 국외 이전을 인정할 수 있는 안건에 해당함을 확인했다. 즉 일본 방위성이 이번에 호주의 호위함 프로젝트에 수주되면은 이런 근거로 해서 아까 이야기한 완성품, 부품, 기술 정보를 모두 호주에 이전하겠다라고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기억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해외로 일본이 기술 유출을 우려해서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죠. 왜? 지금 일본 방위성이 호주한테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적인 문서에서 확인된 것처럼 일본이 기술 유출을 우려해서 다른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이유 중에 지금 주장 2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야,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데? 또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짜증내고 또 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은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적대감 갖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이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면 의견을 댓글로라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소개를 하고요. 이렇게 하면 또 뭐가 좋아요. 다 같이 또 폭넓게 생각하는 밀리터리 취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 얘기하고 또 근거를 대고 토론하고 그래서 즐거운 취미생활을 해서 서로 윈윈하자.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구독자분께서 제보해주신 분석 내용을 가지고 자유롭게 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조금 더 영상 제작을 후원해 주시고 싶은 분들은 채널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팩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